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잔병치레가 늘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문득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요.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순 없지만 현대의학의 발달로 노화는 충분히 늦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화장품, 의료 시술 등만 믿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 의학부, 파리 대학 등 유명 의학부 교수로 활동했고 안티에이징 의학, 장수 유전자, 뇌과학, 뇌분비학 등 전문 분야를 통해 평생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연구한 네고로 히데유키는 뼛속까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지금부터 이 비밀의 열쇠를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뼛속까지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몸속 곳곳을 활보하는 호르몬을 이용하면 됩니다. 애석하게도 20세를 지나면서 호르몬은 서서히 감소합니다. 호르몬이 지나치게 줄거나 늘어 전체 밸런스가 무너지면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병에 걸리기도 쉬워집니다. 호르몬이 무슨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려운 개념은 차치하고 일단 몸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라는 사실만 기억해 두세요. 간단하지만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르몬은 각각의 세포가 본래 가진 기능을 유지하고 세포의 운전 속도를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호르몬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을 움직이고 회복시킵니다. 체내 환경의 항상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 외상, 감염 등에 대한 생체 방어 반응에도 관여하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합니다. 그 외에도 대사, 몸의 발육, 생식 기능의 유지 등 생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호르몬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건강 상태, 젊음이 180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은 나이에 비해 젊다 혹은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인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줄어들기 시작한 호르몬을 최대한 끌어내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호르몬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성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몸을 성장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새로운 피부를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복원, 증강합니다. 뇌와 시력 활동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내장 기관을 만들고 복원하죠. 뼈를 만들고 복원하고 증강시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유를 알 수 없는 컨디션 난조에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이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어 세포를 충분히 복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화 현상으로 느껴지는 증상들은 성장 호르몬의 감소가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려면 이 적당 3총사를 기억하세요. 적당한 공복감,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운동입니다. 만복 상태가 계속되면 성장 호르몬은 분비되지 않지만 적당한 공복 상태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보통 식사 후 서너 시간 안에 소화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후가 공복 시간이 됩니다. 공복 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식사와 식사 사이에 5시간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간식은 삼갈 것, 하루 규칙적으로 식사할 것,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할 것. 적당 3총사 두 번째에 해당하는 스트레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마음으로부터의 불안, 분노, 위험을 느끼는 수준의 스트레스는 좋지 않지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피로감을 느끼는 수준이라면 그 상태를 적당히 회복시키기 위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성장 호르몬의 촉진을 위해 일이나 취미 등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열중해 보세요. 그리고 생활에 강약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세포가 적당히 손상됩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때에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적절히 혼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령과 함께 감소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더는 감소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필자가 소속된 하버드대 수면의학 연구실 연구에 의하면 밤 12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잠을 깊이 자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대 근무 등의 이유로 같은 시간에 잠자는 것이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가능한 같은 시간대에 잠을 자야 그 연령대에서 낼 수 있는 성장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은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먹지 않으면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즉, 장시간 수면 후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담아두려는 방향으로 전환해 지방을 축적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밤에 식사 비중이 커지고 그만큼 지방으로 변하기 때문에 더욱 아침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겠죠. 마치 동물이 음식을 체내에 축적하여 동면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점심을 건너뛰고 아침, 저녁 두 끼만 먹는 건 어떨까요? 이는 아침을 거르는 것보다는 낫지만 공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공복이 장시간 계속된 후에 식사하면 시계 유전자, 즉 체내 시계가 배에서 리셋됩니다. 그러면 체내 리듬이 무너지고 수면 부족이 발생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등 좋지 않은 상태가 계속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해 몸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식사에 대해서는 칼로리 제한을 권해드려요. 칼로리 제한이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의 5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체내 섭취 칼로리를 필요한 양의 70%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등의 연구에서 이 방법으로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진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장수 유전자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레너드 구어렌테 교수가 발견한 유전자인데요. 장수 유전자는 수명에 관여하는 유전자로 간단히 말하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면 세포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최신 연구에서 장수 유전자가 활동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늙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이 칼로리 제한의 실천이 어렵다면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해보세요. 폴리페놀의 일종인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레드와인 등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인데요. 프리 라디칼을 제거하며 암과 치매 등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노화로부터 지키는 폴리페놀은 레스베라트롤 이외에도 이 식품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과, 브로콜리, 양파, 콩, 코코아, 녹차, 커피. 이 식품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식품들입니다. 또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색깔이 있는 식품을 드세요. 색깔이 있는 식품은 항산화 작용이 높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리코핀, 당근을 주황색으로 만드는 베타카로틴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인공적으로 정제된 것은 체내에서 산화하기 쉬운 식품입니다. 반대로 미정제 식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의 혈당 흡수 속도를 억제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GI 수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을 먹으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를 정제하면 아주 하얗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하얀 것이 아닌 색이 있는 정제되지 않은 것을 드세요. 쌀은 백미보다 현미, 빵은 식빵보다 호밀빵, 설탕은 백설탕보다는 흑설탕을 선택하세요. 덧붙여 최악의 식품은 목 넘김이 좋아 자주 찾게 되는 청량음료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수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 음식을 알아봤다면 피부를 젊고 윤기 있게 만드는 음식을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과일은 사과, 채소는 브로콜리에 주목하세요. 사과에는 폴리페놀을 시작으로 많은 피토케미컬이 포함되어 있으며 식물 섬유,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잘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피토케미컬은 껍질 바로 아래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브로콜리도 사과 못지 않습니다. 무려 200종류 이상의 피토케미컬이 들어있는데요. 인슐린 작용을 돕는 크로뮴, 철 등의 미네랄, 비타민C, 식물섬유가 풍부합니다. 토마토도 피토케미컬이 풍부한 식품인데 하버드대학 연구에서 토마토에 항암 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덧붙여 안티에이징을 위한 식사 규칙을 소개할 테니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1일 3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사이의 간격은 규칙적으로 하세요. 밥과 단백질 반찬, 채소 반찬의 비율은 3대 1대 2가 좋습니다. 채소는 1일 350g 이상으로 섭취하세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과일을 드세요. 항산화력이 강한 식품을 드세요. 식품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크게 좌우합니다. 수면 중에 열심히 작용하는 면역력 강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깨어있을 때 작용하는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지는데 세로토닌의 재료는 트립토판입니다. 하지만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을 필요가 있겠죠.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포함된 식품은 우유, 콩, 나토, 깨, 호두, 땅콩, 치즈 등입니다. 덧붙여 바나나에도 멜라토닌 약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부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분비의 최적인 식품은 콩, 나토, 두부, 두유, 콩고물, 된장입니다. 이 식품들은 에스트로겐 분비의 최적인 물질인 이소플라본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피부 광택과 수분을 유지하고 임신 기능을 유지하며 콜라겐을 증가시켜 먹이를 윤기 있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에스트로겐도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호르몬입니다. 생각만 해도 즐거운 장소에 가세요. 여러분은 생각만 해도 설레고 즐거운 장소가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이공원도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할 절호의 장소입니다. 중장년이 되면 더는 자녀를 데려갈 일이 없어 일부러 찾지 않게 되는데 동년배끼리여도 좋으니 놀이공원을 찾아 즐겁게 지내보세요. 자극적인 상황, 쾌감을 느끼는 상황, 위험을 느끼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가득한 장소이니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웃음입니다. 웃음은 화를 내는 것 이상으로 호르몬 분비에 크게 공헌합니다. 즐거운 장소에서 웃으면 다수의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죠. 잠깐 상상해 보세요. 허물없는 친구와 즐겁게 웃고 있는 상황과 반대로 화가 나서 상대와 언쟁하고 있는 상황을요. 어느 쪽을 상상할 때 마음이 더 좋은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즐겁게 웃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치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의 분비 효율이 높아집니다. 베타 엔도르핀은 뇌 속의 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달릴수록 쾌감을 느끼는 러너스 하이를 일으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에서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웃음은 자율신경 밸런스를 정비하고 면역 담당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 이롭기만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뇌 속 마약의 일종으로 인식되는 호르몬에는 아세틸콜린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부교감신경을 움직여 전신을 완화하는 활동을 하는 동시에 운동신경에 자극을 전달하는 활동도 합니다. 학습과 기억에 관한 호르몬으로도 주목받고 있죠. 노래방과 영화관은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장소인데요. 호르몬 분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래방에서는 큰 소리를 내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노래를 부르면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면서 도박 의존증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도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내용이라면 호르몬 분비에 유효하지만 보고 싶지 않은 영화를 무리해서 본다든지 관람 후에 공포감을 느낀다면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섬뜩함을 느끼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은 호르몬 분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어느 나이라도 동년배가 10명 정도 모이면 늙어 보이는 사람, 제 나이로 보이는 사람, 젊어 보이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개중에는 화장을 하거나 성형을 해서 물리적으로 젊음을 되돌리려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젊어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 몸속부터 젊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생리적인 노화이며 최첨단의 연구 성과로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 보이는 사람은 불필요한 노화가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동년배들에 비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노화란 병적인 노화를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생활 습관의 붕괴가 원인인 경우도 있죠. 어느 쪽이든 현대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상당수 밝혀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면 불필요한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사회는 나이 먹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몸은 상상 이상으로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고 훌륭한 억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호르몬이죠. 특히 호르몬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연구 결과들이 지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에 녹여내면 호르몬이라는 훌륭한 제어 시스템을 실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여기서 말하는 노하우를 모두 실천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가능한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면 일상생활에서 호르몬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노화는 평생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건강하고 젊게 사는 시간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고로 히데유키 저자의 호르몬 밸런스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하버드 대학 수명 연장 프로젝트 팀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을 120세까지 늘리기 위한 연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과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는 사람의 차이가 호르몬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 호르몬과 젊음의 비밀을 파헤쳐낸 연구 성과를 쉽게 풀어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책에는 호르몬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실용적으로 호르몬 밸런스를 관리하는 생활 습관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어요. 호르몬을 되살리기 위한 생각법, 행동법, 운동법 등이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호르몬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비밀이 호르몬이라는 거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호르몬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왕이면 밸런스를 맞추는 음식과 실천으로 겉뿐만 아니라 몸속까지 젊음을 유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